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2월에 나온 추천 신간 도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주식 시세의 비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온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 부자 아빠 정재호의 주식 시세의 비밀이 전면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주식 시세의 비밀은 절판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의 투자서라 불리며 중고가 수십만 원을 호가한 투자 필독서다. 2020년 전례 없는 호황 이후 유동치는 시장의 변화에 상처 입은 투자자들이 이 책을 간절하게 찾았고 재출간해달라는 요청이 뒷발쳤다. 이에 저자인 부자 아빠는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종목 차트를 전면 교체하고 시장의 최신 이슈를 업데이트하여 개정판을 완성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산 종목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를 궁금해할 것이다. 주가의 오르내림은 투자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 아빠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설한 이 책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주식시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투자자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 두 번째 도서는 권력과 안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의 역사적 기록이자 양심의 목소리. 국가적 혼란을 빚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는 공기와 같다는 말로 현직 군 고위인사 중 유일하게 공개 저항했던 그는 말하는 사람이기에 앞서 쓰는 사람이었다. 그가 재임 500일 동안 쓴 일기를 주제별로 재구성한 이 책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과 진실이 가득하다. 한국처럼 안보가 중시되는 나라에서 군의 이슈는 곧 국민의 이슈다. 군 안팎에서 일어난 갖가지 사건, 사고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국정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의 일기에는 국민적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던 사건들의 진실과 거짓, 이슈를 둘러싼 국내 치열한 논쟁, 언론과 정부의 갈등, 주요 안보정책 결정 과정의 비화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치우침 없이 다루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불안한 안보 행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았다. 윤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천공희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답사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룬 점도 눈길을 끈다. 일기체의 강점은 현재성과 정직성이다. 그날그날의 일을 곧바로 기록했기에 현장감과 사실감이 넘치고 과장이나 착오, 선택적 취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르네 데카르트의 명제를 비틀자면 나는 기록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일기는 치밀하고 치열하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면의 진실을 추적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이 책을 선택하는 독자의 특권이다. 세 번째 도서는 소멸하는 밤입니다. 44번째 현대문학 핀 시리즈 시집 소멸하는 밤은 세련된 이미지와 서정적인 언어로 주목받은 정현우 시인의 2년 만의 신작이다. 시인의 악기 상점이라는 가수로 활동하며 폭넓은 예술 세계를 펼쳐온 시인은 이번 표제작 소멸하는 밤을 모티프 삼아 카페라 가수 이명주의 신규 앨범 수록곡을 작사, 작곡하며 예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깃든 내면의 슬픔을 참신한 이미지로 그려낸 첫 시집 나는 천사에게 말을 배웠지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시집에서는 상실로 인한 빈자리를 지친 몸과 더듬거리는 마음으로 누벼가며 특별한 사유와 힘을 보여준다. 네 번째 도서는 플라톤 현실국가를 캐누다입니다. 정치 체제에 관한 최고 원천들을 시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우리 시대 사상사로 읽는 원전 시리즈의 둘째 권은 플라톤의 대어편 중에서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알려진 국가에 관한 탐구서다. 국가는 그에 관한 많은 연구서와 해설서가 있음에도 그 방대한 분량과 심오한 주제들로 인해 일반 독자들이 제대로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저자는 플라톤의 강조점에 따라 목차를 재구성하여 국가 원문을 상세히 요약 및 해설하고 있으며 올바른 공동체 이념을 고민해야 하는 우리 시대로부터의 날선 통찰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쾌락이라는 참주에게 휘둘리던 아테나의 민주정에 대한 플라톤의 회고적 통찰로부터 올바른 민주주의 이념 실현의 현실적 대안까지도 찾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플라톤이 공동체의 최고선이라고 생각했던 바람직한 이득에 관한 주제의식이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 주제의식은 오늘날 국가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책은 원문 전체를 충실하게 읽어냄으로써 국가 텍스트의 탁월함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생겨난 시대 속에서의 생명력과 우리 시대와의 연관성을 검토해 나감으로써 국가를 읽는 새로운 관점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 번째 도서는 위대한 대화입니다. 저자 김지수는 28년차 기자로 2015년부터 진행해온 그의 인터뷰 시리즈 인터스텔라는 그동안 수백만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다. 위대한 대화 인생의 언어를 찾아서는 그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 18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호기심과 낭만, 삶에 대한 지혜를 가득 담아낸 인터뷰집이다. 이어령 문학평론가, 파스칼 브르크네르 소설가이자 철학자, 찰스 앤디 경영사상가 등 시대의 어른들과 이민진 작가, 다니엘 핑크 미래학자, 폴 블룸 심리학 교수, 수정 케인 작가와 같은 주목받는 지성인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김지수만의 서정적이고 통찰력 있는 질문과 구미 먹고 진솔한 대답으로 완성된 동사양의 지혜자 18인과의 깊고 다정한 대화는 오래 들여다볼수록 더 빛이 난다. 6번째 도서는 왜 깨달음은 늘 한 박자 늦을까입니다. 뇌과학과 진화생물학의 성과들을 불교 이론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정화 스님이 당나라 말기 선승으로 유명한 황벽희운 선사의 책 전신법요와 완능록을 풀어 썼다. 중국 하남성 허난성 출신 관리였던 배휴가 종릉 관찰사로 부임한 뒤 황벽 스님을 모시고 들은 설법을 기록한 것이 전신법요이고, 이후도 완능에서 역시 황벽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어 기록한 것이 완능록이다. 원문은 휴의 서문과 황벽 스님의 설법, 그리고 배휴의 질문에 대한 황벽 스님의 대답과 법어로 이루어졌으나 이 책에서는 정화 스님이 전체 내용을 각각 16, 17개 장으로 나누어 풀어주고 있다. 7번째 도서는 미술관을 좋아하게 될 당신에게입니다. 커다란 액자에 검은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지? 미술관의 사탕이 왜 쌓여 있는 거지? 모처럼 미술 전시회를 위해 미술관을 찾았지만 보통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난처했던 기억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미술관을 좋아하게 될 당신에게는 미술 전시에 선뜻 다가가기 어려움을 느끼는, 또는 전시장을 찾을 때마다 친절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당신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총 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전시를 볼 수 있는 공간 소개부터 예술가와 전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림과 그림이 아닌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를 기억하는 방법, 또 일상의 예술을 더하는 여러 가지 예술적 경험을 소개한다. 현업 문화예술 기획자이자 예술 덕후가 준비한 책 속 전시를 기꺼이 즐긴다면 더 이상 미술관이 낯설지도 전시장을 들어서는 당신의 발걸음이 주저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미술관을 좋아하게 될 당신에게는 초록빛의 공방의 뉴노멀을 위한 문화예술 입문서 시리즈의 4번째 책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입문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8번째 도서는 초콜릿 한 조각에 담긴 세상입니다. 오랜 시간 어깨에 몸담으며 오로지 초콜릿을 위한 여행을 꿈꿔왔던 저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뚫고 용감하게 유럽으로 향한다. 1인당 초콜릿 소비량이 제일 높은 밀크 초콜릿의 나라 스위스를 시작으로 크랄린의 효시 벨기에, 하나의 봉봉 오쇼콜라에서조차 뛰어난 예술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프랑스까지 저자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직접 찾아가고 맛보며 세계 최고를 다투는 유럽의 초콜릿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있다. 100년, 2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브랜드에 얽힌 스토리도 흥미롭지만 하나만 믿고 들어간 초콜릿 부티크에서 유럽 초콜릿의 현재를 목도하는 과정도 인상적이다. 특히 벨기에에 머물며 마지막으로 선택해 찾아간 판덴더르가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 고에미어에서 2023년 브뤼셀 최고의 쇼콜라티에로 선정된 것은 저자의 높은 안목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9번째 도서는 간호사가 되기로 했다입니다. 세상에는 숱한 직업이 있다. 한때 여자는 꿈도 못 꾸던 직업이 있었다. 오랫동안 금녀의 직업으로 인식된 군인이 대표적이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군에도 여성들이 직업적으로 복무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성별에 따른 차별과 한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의 입대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금남의 직업 또한 있었다. 바로 간호사다. 간호사 역시 지금은 여성들만의 직업이 아니다. 한국의 남자 간호사 누적 수는 2만 명을 훌쩍 넘었다. 알게 모르게 병원 곳곳에서 간호사인 남성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책은 남자 간호사 14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편견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세상에서 14명의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준다.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에서 시작해 각자의 파트에서 겪은 그리고 겪어내야 할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간인 병원에서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심으로 해내는 이들의 이야기는 남자 여자로 나뉘는 세상이 아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새삼 일깨운다. 10번째 도서는 여행하는 여성, 나혜석과 후미코입니다. 이 여행기는 여행이란 남성만이 누리던 시절, 민족과 계급이 다른 두 여성의 기록이다. 여성은 한일 근대기에 형성된 하나의 계급이었다.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새로운 여성이란 누구인가?
화가와 작가라는 자신만의 세계와 일을 가진 여성이다. 여행이 가능한 여성이다. 나혜석 1896-1948과 하야시 후미코 1903-1951은 똑같은 여정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중국을 통해 만주로 들어가 시베리아 열차로 파리까지 여행한다. 식민지 한국과 피식민지 일본의 근대 시기를 대표하는 여성 나혜석과 하야시 후미코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 4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횡단하여 유럽을 다녀왔다. 그리고 각자 궁이 여행기와 3등 여행기를 남겼다. 그러나 둘의 여행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당시 식민지 여성 나혜석은 1등 칸으로 다닌 반면 제국 여성 후미코는 가장 저렴한 3등 칸으로 여행을 다닌다.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보이는 풍경도 모두 다르다. 근대와 함께 탄생한 새로운 계급 여성. 식민지와 피식민지라는 배경 안에서 펼쳐진 두 여성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930년 전후 제국주의의 절정기 동양 여성이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11번째 도서는 생각을 건너는 생각입니다. 파주 타이포그라피 백업과 사회디자인학교 미지행이 공동으로 기획한 사회공론장 프로젝트에서 2020년부터 2022년에 이루어진 8편의 대화를 수록했다. 지난 3년여간 코로나를 겪으며 인류가 경험한 투여의 시간이 단지 재난이 아니라 인류적 각성이 크게 일어나는, 그리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지녔던 편협한 생각, 휴머니즘을 건너 새로운 온전성의 섬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대전환의 문명적 맥락에서도 꿈쩍 안고 있는 한국의 교육 상황, 공론장 파탄 속에서 후퇴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아시아적 시야에서 파악한 급변하는 세계에 대한 관찰,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탈중앙적 기술경제사회의 도래의 삶과 통합되는 인문적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미래 교육의 방향, 더 이상 22세기가 보이지 않는 기후재난 상황 등 다양하고 급박한 삶의 의제를 문명론적 시야에서 바로 보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2번째 도서는 작지만 큰 브랜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키우고 싶어한다. 동네 매장이든 인터넷 상점이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 가게가 전국구 브랜드가 되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멋진 미래를 그려보기도 한다. 고객 스스로 지인들에게 가게를 홍보하는 가게, 신제품이 나오면 광고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믿고 사는 가게,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게, 경기 침체나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가게. 모든 사장님이 꿈꾸는 이런 가게가 가능하다고.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다면 가능하다. 이름 모를 작은 가게가 입지를 다지고 매출을 올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우리 가게를 브랜드로 만드는 작업이다. 브랜드에 신경 쓰지 않으면 장사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그러나 혼자 사업을 꾸려가기도 어려운 사장님들로서는 어디서부터 브랜딩을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오고 엄두도 안 난다.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작은 브랜드에 최적화된 브랜딩 전략을 소개한다. 10가지 법칙을 차근차근 실행하면 누구든 작지만 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시작해보자.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